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교회?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우린 답을 안다고 자신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막의 모래 속에 꽁꽁 숨겨져 있던 한 고대 건물이 나타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무대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은 시리아 사막의 모래 아래에 뭐랄까 완전히 잊혀진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때는 정말 번성했던 로마의 수비대 도시 두라 에우로포스라는 곳인데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3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짜잔! 바로 이 건물이 발견됩니다. 이름하여 기독교 건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무려 수십 년 동안이나 이게 바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다. 이렇게 알려져 왔던 바로 그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이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오랜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놀라운 고고학적 증거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우선 이 건물을 둘러싼 기존의 이야기, 그러니까 학계의 정설이라고 불리는 것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죠. 도대체 어떤 이야기였길래요? 학자들은 이 건물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바로 도무스 에클레시아, 라틴어인데 쉽게 말해 가정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살던 집을 기독교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살짝 바꾼 거죠. 그리고 이 두라의 건물이 바로 이 가정교회라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그야말로 가장 완벽한 고고학적 증거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네, 바로 이 가정교회라는 개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학계에서 받아들여진 스토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그냥 평범한 개인 집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단계. 그 집을 조금씩 개조해서 지금 말한 가정교회를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마침내 우리가 아는 웅장한 바실리카 양식의 대형 교회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어때요? 되게 깔끔한 발전 과정 같죠? 바로 이 모델에서 가정교회는 정말 중요한 딱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기독교 건물이 그렇게까지 특별한 유일무이한 케이스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는 돋보기를 잠시 내려놓고 시야를 확 넓혀서 이 건물이 있던 동네의 그 주변 환경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맥락이 숨어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뭐냐면요. 이 기독교 건물과 거의 바로 같은 거리에 있던 유대교 회당, 그리고 미츠라교 신전, 이 두 곳도 원래는 다 평범한 개인주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각자 자기 종교 공동체를 위해서 개조해서 썼다는 거죠. 와,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이건 기독교만의 독특한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 동네의 유행 같은 아주 보편적인 트렌드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주변 상황은 파악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 감식에 들어가 보죠. CSI처럼 말이에요. 이 건물이 스스로 남긴 건축학적인 지문들을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된 결정적인 단서. 바로 집으로서의 흔적을 아주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당에 있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저수조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엌처럼 음식을 준비하던 공간은 벤치를 놓고 바닥을 높여서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이 건물은 이제 더 이상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거죠. 자, 두 번째 단서 나갑니다. 건물의 내부 구조, 그러니까 방의 배치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이건 뭐 거의 환골탈태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가족들이 밥 먹던 평범한 식당 같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방의 벽을 그냥 다 허물어버리고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집회실로 만들어버렸어요. 반면에 다른 평범한 방 하나는 오히려 더 작게 만들어서 아주 특별한 목적, 즉 세례의식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이건 당시 두라 지역에 있던 다른 어떤 평범한 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서. 이건 정말 결정적인데요. 건물의 디자인 언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식 스타일이 이제 평범한 집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종교 건물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재밌는 건요. 그 넓은 집회실은 그냥 밋밋하게 놔뒀는데 아주 작은 그 세례당에만 모든 장식을 올인했다는 거예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림으로 꽉 채웠죠. 근데 그 그림 스타일이 가만 보니까 천장에 그린 별들은 바로 옆 미트라 신전 스타일이고 세례조 위에 만든 덮개는 또 근처 유대교 회당의 토라 보관함 디자인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건 거의 우리는 이제 집이 아닙니다. 저들과 같은 종교 공간입니다. 라고 대놓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할 숫자가 나옵니다. 이 건물의 특징들, 예를 들어 안뜰 계단이나 벽화 같은 것들을 다 조합해 보니까요. 두라시에 있는 전체 주택 중에서 이런 집은 고작 9.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저수조가 없다는 조건까지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단 한 채도 없었습니다. 제로. 이건 뭐 건축학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건물의 물리적인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충분하죠?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변화들이 그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느껴졌을지 한번 상상해보죠. 특히 빛과 동선의 변화, 즉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이 어떻게 완전히 재설계되었는지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최신 기술로 채광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개조 전에는요, 빛이 부드럽게 퍼져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그런 사교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개조 후에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안뜰 바닥에 빛을 반사하는 타일을 깔고 창문 위치를 바꾸는 식으로 빛을 뭐랄까 아주 극적으로 연출한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든 단상, 바로 그 한 곳으로만 빛이 딱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거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이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적 차별화는 경험과 사용 패턴을 재구성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 모든 변화가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서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설계였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증거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단서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리고 이 작은 건물 하나가 역사 전체에 어떤 큰 파장을 던지는지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이 건물은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모이던 집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집이었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설계된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건물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아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건물은 우리에게 초기 기독교 건축의 발전은 하나의 정해진 공식대로 쭉 이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거든요. 오히려 각 지역의 독특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복잡하고 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갔다는 거죠. 교과서에 나오는 깔끔한 직선 발전 모델이 아니라 훨씬 더 현실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자, 최초의 교회가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가정집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역사적 팩트라고 믿어온 다른 이야기들은 과연 얼마나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의심의 눈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